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21대 국회의원 선거, 특히 그 가운데에서 거대 양당이 꼼수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비례정당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비례 정당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투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4월 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수는 300명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례정당 또는 말하기를 위성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비례대표 47명, 그 가운데에서도 연동형 30명,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자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꼼수라고 하는 비난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패스트 트랙으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 47명의 배분 방법이 지난 20대 국회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47명은 30명을 연동형, 17명을 병립형, 병립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배분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 30명의 연동형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대 양당이 이 비례 정당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법 개정의 취지는 각 정당이 국민에게 지지받는 만큼 국회의석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연말에 그 난리를 피우면서 선거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계산 방식, 배정 계산 방식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그 계산을 할 때, 배정 방식을 식을 계산할 때 지역구 의석을 빼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그것도 연동형, 30명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정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에서 상당한 수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정당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 수만큼을 차감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비례대표 배분이 이제 불리해지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비례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법 개정의 취지를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 30명 배분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쟁점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동형 30명입니다. 30명 연동 배분 의석수의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계산에 입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을 혹자는 말하기를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우선 그 식을 잠깐 보면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300명입니다. 300명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소속 또 전체의 5% 의석의 5석 미만의 이 지역구를 당선한 당선인 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서 300에서 그만큼을 빼고 거기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한 이제 숫자에서 지금 여기서 되고 있는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인수가 많은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구에서 다수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그만큼 비례대표 배분에서 의석수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례대표 의석수 잃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연동형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30명에 대한 배분 방법이고 그 다음에 17명에 대한 배분 방법은 병립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17명을 배분하는데 이것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배분 방법입니다. 그 산식은 17 곱하기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득표 비율 이렇게 곱해서 그 당의 병립형 비례대표 17명 배분을 하게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온전히 이 방식 병립형 방식에 의해서만 47명을 배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선거하고 바로 나서의 이제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을 만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한번 보되 1, 2, 3, 4, 5 이렇게 당 5는 무소속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구 당선인 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각 당이 비례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비례 득표율에 따라서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받은 수가 이 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구 당선인 수와 비례대표 배정된 수를 합해서 정당별 전체 의원 수를 이렇게 나와 있던 겁니다. 1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110명, 비례득표율이 25.54%를 얻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13명, A당 전체는 123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2당은 지역구 선거를 105명, 그 다음에 비례득표율은 33.50%, 비례의원은 이에 따라서 비례의원은 17명,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3당, 4당도 그와 같은 논리로 38명, 6명 당선시켰고 무소속은 11명, 지역구에서 당선된 11명만 당선이 돼서 총 지역구 당선 253명, 비례의원 47명, 전체 300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이쪽에 금년 4월 15일 날 시행되는 선거에 대입시켜 본다면 지역구 당선인은 같다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이만을 볼 수 있는 계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득표율은 20대와 같이 25.54, 33.50, 26.74, 7.23%. 이 비례 30명은 30명이 또 계산을 하다면 넘으면 조정을 하게 돼 있고 모자라도 또 조정하고 이런 계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30명을 조정한 후에 놓고 보면 1당, 2당은 여기 지금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비례가 30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당의 경우에는 지난 20대와 같이 26.74%의 정당 지지율을 득표율을 얻었으면 비례 30명 가운데 22명을 3당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당이 8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 1, 2당 즉 지역구에서 당선인 수를 많이 내는 100명 이상 내는 이런 정당은 30명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도 배정받지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25명, 2명 정도의 2명 정도의 지역구 당선인을 낸 3당, 4당의 경우에는 22명, 8명을 배당받게 되는 그런 선거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비례 17명에 대한 병렬형의 경우에는 1당이 5명, 2당이 6명, 3당이 5명, 4당이 1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의석수는 1당이 110명, 5명에서 115명, 2당이 105명, 6명, 111명, 3당 52명, 4당 11명, 무소속 11명 그대로 전체 300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배정 방식 이거에 각해서 보게 되면 1당과 2당은 연동형 30명에서 아무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당은 11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이 줍니다. 2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줍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구의원 당선 수가 많지 않은 3당의 경우에는 14석이 증가하고 4당의 경우에는 5석이 증가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이 돼서 실행되는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정에 입각하면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지역구에 많이 하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상당한 정도의 득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치들이 앞에서 표에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당은 8명이 결국 줄었고 2당의 경우에는 11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3당은 14명이 증가하고 4당은 5명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물론 무소속의 경우에는 비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동수가 됩니다. 결국 지역구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당선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감소하고 그렇지 않은 당의 경우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를 본다면 한석이 아쉽고 중요한 1당과 2당으로서는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 누구는 위성 비례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위성 혹은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 득표율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즉 다시 말하면 직접 1당, 2당으로 하지 않고 기타 이름을 써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하면 비례 득표율이 어느 정도는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본 이 정도의 감소는 이것은 당하지 않겠다 해서 비례정당을 만들려는 유혹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꼼수라는 말과 여러 비난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혹은 그 통과될 때에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또 법 개정의 취지를 실현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 개정의 취지는 국민이 지지를 받는 정도에 따라 정당이 의석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서로 상대를 비난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느니 누구 나중에 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느니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현황을 가정한다고 할 때 지난해 개정된 이 선거법은 다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큰 양대 정당이 자체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 누구는 말해서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에서 또 그 배정 방식에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인을 낸 다수당이 이 비례대표 배정 방식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